오대엽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인터뷰 두 번째로요. 오늘은 우버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신재동님을 모시고 실리콘밸리의 개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동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개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동님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동입니다. 지금 19년 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온 지는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간단히 경력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병투로 한 2년 일했고, LG전자에서 6년 일했고, LG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쿠팡으로 이직해서, 쿠팡에서 총 6년 있었고요. 3년 한국에 있었고, 3년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버로 이직해서 현재 4년, 이제 만 4년 이제 지났고요.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다 원하는 배우 커리어 패스네요. 아, 병특하고 대기업 갔다가 좋은 스타트업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딱 들어가는 진짜 좋은 아, 패스인 것 같아요. 아, 미국에 오신 지 한 7년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오시는 걸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버 전에 쿠팡이었고요. 네. 쿠팡이 오피스가 전 세계에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쿠팡이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중국에도 오피스가 있고 인도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검색 좀 높으신 분이 이제 제가 일했던 것들을 미국 오피스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마운틴뷰 오피스가 있었는데 쿠팡이 너가 와서 여기 와서 일을 하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하고 잡았죠. 잡아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영주권까지 받고 이제 우버로 이직을 하게 됐죠. 아, 진짜 영주권까지 받고 빅테크 하셨으면 정말 성공하신 케이스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예, 감사합니다. 미국하고 이제 한국 양쪽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는 양쪽을 좀 비교해서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뭐 이런 거 좀 다르고 한국은 뭐 이런 거 좀 잘하고 뭐 미국은 이런 것도 잘하더라 이런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차이점이자 보면은 우선 한국과 미국의 실제적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뭐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슨 새로운 기술을 막 쓰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개발은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조직의 문화의 차이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개발자들의 차이점은 솔직히 별로 많지는 않아요. 뭐좀 더 미국 애들이 조금 더 똑똑한 애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한국에도 똑똑한 개발자들 저도 많이 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똑똑한 친구들은 생산성도 좋고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 예, 사람들. 잘해요. 예. 저희가 그 경험했던 뭐 쿠팡이든 에이전자든 뭐 중소기업 그때 다녔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나 그 개발자의 차이는 크진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큰 차이는 그 조직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화의 차이냐면요. 어, 가장 중요한 매니저의 그 역할의 차이가 좀 커요. 한국에서는 매니저가 제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시키면은 그 뭐 타임라인이나 그분들이 만들어서 정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개발이었다 그러면 핸드폰 개발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아니면 쿠팡에서도 뭔가 좀 쿠팡은 좀 덜한 편이었는데 여하튼 뭔가 정해놓고 그걸 이제 제가 뭐 스케줄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시키는 역할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가 차이점이 원온원 그러니까 서로 이제 면담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거의 그 수준. 뭐, 그것도 뭐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 아주 가끔 뭐 휴가를 써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면담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미국 와서는 제가 제 매니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크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원어원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매니저는 뭐 일하는데 힘든 거 있어. 뭐가 음, 좀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는 시키는 거보다는 일할 때 블로커가 있는 거 뭐 제거하거나 아니면 저 업무 평가 잘 받기 음. 위해서 너 이쪽 KPI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좀 어드바이저성이 좀 많거든요. 우버는 어떤가요? 원어원 하시면? 네, 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 개발자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매니저들은 제가 만난 매니저들은 모두 다 그랬어요. 너 무슨 힘든 거 있니? 매주 만났을 때 무슨 힘든 거 있니? 뭐 블로커가 있니? 아니면 너가 어떤 게 뭐 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든 게 있어? 그럼 내가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줄게. 아니면은 에스컬레이션 위로 이제 뭔가를 올려야 되는 게 있으면은 너 혼자 결정하기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뭔가 그런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주고 이걸 고치면 더 나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죠. 이렇게 좀 한국 매니저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스타일이라 그러면은 미국 매니저는 약간 멘토나 블로킹한 거 좀 치워주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예, 그건 맞습니다. 네. 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경우는 아니었는데, 제 옆에 팀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노트북이 굉장히 느렸어요. 굉장히 느리고, 근데 저희가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컴퓨터를 랩탑을 한 번씩 바꿔줬거든요. 뭐 회사 비슷할 거예요. 3년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매니저한테. 아, 랩탑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쓰기 힘들다.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매니저, 그러면 주기가 아직 안 차 있으면은 아직 정체성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매니저가 자기가 알아볼게라고 하면서 HR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랩탑 바꿔줬어. 그 개발자의 생산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매니저가 발벗고도 이제 그 되게 귀찮은 잡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직접 알아보고 하니까 훨씬 더 빨리 하는 거죠. 맞아요. 장비 음. 아니에요. 예. 저도 많이 예. 공감되네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조직 문화의 차이점이고, 매니저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롤이 다른 거야. 역할이 다른 거지. 너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물론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주로 하긴 하지만, 롤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라 굉장히 포지셔닝을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를 명령하는 보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약간 멘토 같은 역할을, 포지셔닝을 하죠. 결국 보면은 이제 약간 환상이 있는 게 미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잘한다 막 그런 약간 환상이 좀 있는데 뭐 지금 제동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개발자 개개인의 역량 차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하고 조직 문화가 제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 모두 다 잘한다고 보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의 비율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레벨이 다르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거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 한국은 예. 지금도 자바 스프링 되게 많이 맞습니다. 쓰거든요. 특히 예. 학생들 이제 취업하려고 저거 많이 공부하는데 제 경우에는 자바 스프링 쓰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음. 한 10% 언더 미국에서 그랬는데 제동님 입장에서는 요새 뭐 기술이 미국은 주로 어떤 기술 사용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회사마다, 팀마다 정말 너무 많이 다르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뭔가 표준화된 건 따로 없고요. 언어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는 고 언어를 쓸 때도 있고, 자바를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파이썬이나 기타 등등의 이제 언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이나 그 기능이나 그 역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언어와 맞는 프레임워크가 있으면은 골라서 그 팀에서 쓰는 거지, 결정해서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전사적으로 우리는 이걸로 써야 돼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권이라든지 기술 셀렉션도 팀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거버넌스 되는 것보다는. 예. 팀에서 합니다. 팀에서 하고 팀에서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A보다 B가 더 낫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컨센서스만 맞추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만 한다면은 바꾸려고 하면 오케이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예전에 있던 거를 우리가 다 긁어가지고 다 마이그레이션은 너무 힘들다 이런 이득이 있으면은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계속 발목을 묶이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또 테크데프트, 그러니까 그게 대비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뭐 AI도 그렇고 요새 뭐 제미나이, 챗GPT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요새 느끼시기에 요새 미국에서는 어떤 기술이 제일 많이 유행한다고 느끼세요? 당연히 AI죠. 예, 당연히 AI고요. 예, 회사에서도 압력을 엄청 넣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쓰는 거를 내부적인 툴들에도 AI를 많이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파일럿이나 커서 이렇게 이제 개발 툴들 사용을 굉장히 거의 강제와 같이 이제 시키고, 그리고 세미나도 굉장히 자주 열고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 네, 어제 커서 팀에 회사에 어, 웨비나를 했어요. 저희 회사에다가. 예,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세미나를 해주고, 그럼 우리 회사 사람들이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커서 팀한테 직접적으로, 개발자한테. 예, 그거 좋네요. 예.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슬랙 채널 같은 데서 많이들 공유하고 있고, 팁들 공유하고, 프롬프트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일종의
그런 도구죠. 네. 제가 일하는데 생산성을 뭐 5%, 10%가 아니라 20%, 30%에서 40%, 50%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기 뭐 벤처 캐피탈에서 스타트업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어드바이저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 9개 스타트업 만났는데 9개 중에서 7개 스타트업이 전부 다 GPU하고 AI 얘기만 하았어요. 예. 요새는 AI가 안 들어가 있으면 스타트업에 그거에 AI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 투자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아, 예, AI. 예. 그런데 스타트업 그런 거 이벤트 같은 데 가서 보면 AI 엄청 많이 붙여요. 뭘 하도 다 AI를. 근데 제가 보기에 가끔 가다가 보면 뭐 아무 상관없는데 막 끌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그래도 고객의 가치거든요. 고객이 실제로 누군가는 써줘야 돼. AI가 뭐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무슨 뭘 이기고 벤치마크 뭘 해고 어차피 결국에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있는 거를 만드는 그런 고객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걸 만드는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기술보다는 문제 정의하고 가치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여기가 그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거나 고객하고 미팅을 하더라도 테크 스택이나 무슨 솔루션 얘기하는 것보다 음, 니네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니네 돈 어떻게 벌고 이게 음, 무슨 페인 포인트를 푸는 거야. 음, 그거부터 항상 시작하는 예, 그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가끔 이벤트 가보면 너무 막 AI 하니까 막 5만 군데 다 AI 붙여가지고, 저거보다는 지금 이 AI 붙였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피칭하지? 이렇게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이트 있는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기 아까 잠깐 이제 바이브 코딩 커서 같은 거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효과도 얘기하셨는데 뭐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음. 바이브 코딩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요새 최근에 바이브 코딩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커서나 코파일럿 썼을 때는 이제 펑션 레벨에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리팩토링 하는 수준이었어요. 뭐 이렇게 전체를 만드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바이브 코딩 최근에 한 달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고 프롬프트 좀만 해도 뭔가 그럴싸한 거를 금방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좀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사용해 보니까 기복이 큰 인턴 느낌이에요. 기복이 굉장히 큰 인턴. 그래서 잘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긴 해요. 인턴이라서. 나 잘 설명 안 해주면은 좀 힘들어요. 근데 잘 설명해 주면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복이 크다는 거는 어쩔 때는 굉장히 잘해요. 예, 말 조금 몇 마디만 써도 굉장히 잘해요. 보통 어떤 케이스냐, 보통 그게 레퍼런스가 기존에 있었던 애들. 예, 그런 애들은 기존에 코드가 있었던 애들, 비슷한 코드가 있었던 애들, 그런 애들 굉장히 잘 만들어. 예를 들어 테트리스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은 두어 줄만 만들면은, 바이브 코딩을 쭉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잘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면 좀 잘 읽어줘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면도 좀 이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조금 생뚱맞게.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야 되고, 참을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건 하겠지만, 어, 굉장히 빠르게 이 기복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 올해가 이제 뭐 많이들 바이브 코딩의 뭐 원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거의 이제 뭐, 나, 그냥 유틸리티, 사람들 많이 말하죠. 유틸리티, 전기 쓰듯이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조직 문화 잠깐 얘기는 하긴 했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엔지니어들한테 요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시키는 일 음, 잘한다고 좋은 엔지니어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기술만 잘한다고 못 음. 받는 것 같은데, 대동님 경험상 미국 회사는 엔지니어한테 어떤 것들을 주로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그러니까 그냥 개발만 잘해도 안 되고요. 그 개발을 위해서 문서도 잘해야 되고요. 예, 문서도 말 잘해야 되고, 그 문서도 또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문서로 디자인을 하고, 그걸 사람들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부터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팀마다 틀릴 수도 있고,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우버는 보면은 개발하기 전에 엄청 문서화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뭔가를 만들어야지 왜 만드는지를 먼저 문서화를 하고요. 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아까 말했던 고객의 그 관점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옵션 1, 옵션 2, 옵션 3 중에서 그러면 여기 트레이드 오프가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뭐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키텍처로 만들 거고 조금 더 디테일 있고 그 다음 타임라인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쭉 문서를 하나 만들고 사람들이 리뷰를 해줘요. 사람들이 리뷰를 해주고 다 코멘트 달아주고 그걸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코딩. 그 뭐라 그러지? 컨센서스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좀. 예, 보면은 뭐 개발해야 되면 그냥 푸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플래닝 기반이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처음에 저는 그거 보면 되게 답답했거든요. 아, 이거 예,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근데 나중에 가니까 빨라지고 방향이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예. 음, 맞습니다. 예, 가끔 가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잡인데 왜 이걸 하지? 근데 맞아, 맞아. 그 이유가 있고, 결국에는 그런 문서가 돼 있고, 그 문서를 제가 코드를 만들어서 커밋을 만들 때 그 문서를 링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놓거든요. 가끔 가다가 코드를 보면은 이게 커밋의 그 메시지만 받아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커밋이라는 게 좀 단위가 그렇게 작거든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커밋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걸 막 따라가서 이게 왜 만들었지? 왜 이걸 하는지 그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커밋만으로. 근데 그런 문서화가 돼 있고 그 문서화가 링크돼 있거나 아니면 그 문서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디시전.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1, 옵션 2, 옵션 3가 있었는데 옵션 3로 했더니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거기 이제 트레이드 오프랑 다 써 있는 거. 그럼으로써 내가 이거를 이해할 때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기 원페이지나 미팅 미니트 같은 거 되게 꼼꼼하게 쓰는 것 같아요. 예, 맞아. 예, 그래서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예. 저는 원어민도 아니고 7년 전에 오긴 했지만 저는 이제 급하게 갑자기 온 케이스라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래서 막 영어를 지금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했던 것들은 막 문서를 많이 만드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내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빨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빨리 뒤엎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속도를 좀 더 느리더라도 좀 더 잘 만든 웰메이드 형태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예. 조지 아무래도 문서화 안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예,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냥 맞아요. 문서 만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냥 예, 맞아요. 보내주고 이게 백그라운드고 이게 원페이지니까 이거 체크해. 안 예, 그러면은 매번 미팅 불려다니고.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성과 평가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성과 평가할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그런 그 문서를 기준으로 이제 딱 보통 그 문서는 완전 작은 것까지는 문서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문서화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서로 해서 내가 성과를 연말 평가나 이렇게 평가할 때도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이런 거를 해줬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평가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개발자를 어떻게 미국 회사에서 평가하는지 좀 여쭤보고 음, 싶은데 뭐 세일즈나 비즈니스 유닛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매출 가지고 하면 되는 개발자는 뭐 네. 라인 오브 코드를 할 수도 없고 테스트 음. 통과율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개발자를 평가를 하죠? 개발자를 평가하는 거가 회사마다도 이것도 또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임팩트를 냈는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들의 임팩트가 별로 안 크면은, 임팩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레벨이 있을 수 있고, 팀 레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조직, 뭐 엄청 디파트먼트 수준의, 아니면은 회사 전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에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이 이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엄청 내가 뭐 밤새도록 일하고 막 진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저 평가가 좋게 나오진 않고요. 임팩트 큰 애들을 정말 딱 찔러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평가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야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단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기본은. 예,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도 그렇다고 야근이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야근이라는 게 근데 좀 어디서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회사에서 야근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제가 야근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다 보면은 회사에서 야근한 적은 거의 없고요. 다 집에 와서 해요. 집에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도 일할 때 가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만 일하나?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 아니면 저희 다른 팀에서도 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어떤 일을 해내는 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지 않고요. 하지만 그거를 해내는 거를 중요시 여기지. 네가 야근을 해서 했든 네가 엄청 막 주말에 했든 근데 그걸 못하면은 결국에는 평가가 안 좋아요. 그렇지. 근데 예,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일을 뭐 리즈너블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뭐 지연되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아니면 요구 사항을 다 못하는 건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뭐 우선순위도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합리적인 그런 의사 결정과 뭐 이렇게 강제로 이걸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거는 없지만 그걸 이야기해서 충분히 그걸 하기로 했다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에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와서 나 주대리님도 느끼지만 여기 굉장히 성과 중심주의예요. 예, 성과 중심주의. 진짜 극단적인 성과 중심주의라고 느낍니다. 미국 와서 제가 느낀 건 극단적인 성과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예, 예,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 뭐 열심히 했다, 너 오래 다녔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 임팩트 얘기하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개발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분들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 우리 시스템의 코스트가 얼마가 줄었다, 음, 퍼포먼스가 얼마가 줄었다를 음, 정량적으로 좀 많이 음, 평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신데요. 정량적으로도 표현하기를 되게 원하고요. 물론 이제 정량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럼 그 정량적인 거를 뭐 어떤 매트릭스, 어떤 지표가 있으면은 그걸 사용해도 되지만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 성과가 좋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평가 기관마다 그거 쓰지 않아요? 저기 뭐야 그 퍼포먼스 리뷰할 때 내가 뭐 했는지 쭉 예, 쓰죠. 씁니다. 저 그거 예, 막 한 며칠 쓰거든요. 막 예, 지난주에 있던 데이터 1년에 있던 음,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그 음, 매트릭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조직에 어떤 임팩트를 줬고 나는 음. 자기 뭐 레벨이 뭐 좀 높으니까 글로벌 임팩트를 줬고 막 다 맞아, 맞아.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에세이 쓰는 수준, 대학 입시생 같아 거의 나. 예,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씁니다. 하기 어, 전에 저희는 임팩트 레주메라 그래가지고 임팩트. 저희는 그거를 그 회사에서 어느 몇 1년 동안 그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임팩트를 냈는지 초점을 맞춰서 쓰게 됩니다. 그거 되게 저는 되게 그 낯설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구글에서 일했으니까는 쓰긴 썼는데 그렇게 열심히 쓰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매니저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시키더라고요. 이게 음, 너의 스페스 팩터다. 이거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는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거든요. 큰애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에세이 쓰고 대학교 준비하고 그러는 게 우리 저희 퍼포먼스 쓰는 거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GPA를 뭐 어떻게 한 학점뿐만 아니라 내가 뭐 발론티어를 해서 커뮤니티에 무슨 임팩트를 줬고 음,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해서 무슨 임팩트를 줬고 꼭 음, 문제와 과정과 결과를 꼭 쓰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저기 그냥 회사의 문화라기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아마 회사의 문화가 아닐 수도 그러니까 미국 그냥 테크 회사의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다른 테크 회사 아니어도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비단 테크 회사가 아니라 뭐 바이오 회사, 뭐 의학 회사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한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학교를 다녀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인 것 같죠. 마지막으로 지금 19년 개발하셨으면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하셨고 미국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all around 다 해보셨는데 지금 이 AI 시대 기술도 계속 바뀌고 있고 되게 급변하고 있는데 좋은 엔지니어가 되려 그러면은 어떤 역량을 개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첫 번째, 저도 좋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엔지니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옆에 보면, 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보면은, 빠른 적응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냐면 기술이나 도메인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제 경험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 다닐 때는 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만들었고, 쿠팡 갔을 때는 검색했었고, 미국으로 또 옮겨서 쿠팡에서도 미국을 추천했었고, 마지막에 쿠팡 플레이, 뭐, OTT 이런 것도 했었고, 우버 와서는 또 다른 일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그럴 때 빨리 적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좋은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되게 공감하는데 요새 그 주니어 엔지니어 한국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저는 백엔드 엔지니어가 목표예요. 뭐 프론트 엔지니어가 목표예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론트든 백엔드든 그냥 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풀스택 맞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뭐 백엔드 전문 뭐 그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개발자 주니어 특히 주니어 개발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준비를 해라라고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어, 도메인에 한정시키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든 뭘 만들 수 있는, 뭘 하든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 기술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자기네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 일만 하니까 이 회사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너무, 그게 좁아들어요. 회사 갈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디든 가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그 능력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시면은 또 뭐 몇 개월 지나면 또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좋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온보딩에 대해서 좀 팁을 한번 들어볼게요. 온보딩이 뭐냐면, 회사 가서 아니면 새로운 팀에 가거나 새로운 회사 갔을 때 적응하는 거거든요. 적응할 때 저는, 미국 와서,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는 한 달에서 뭐 길면 한 두 달 정도는 약간 뭘 해도 좀 용서가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많은 사람들, 회사에 있는,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원원 해서 1대1로 뭔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때 그냥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지금 뭐 조금씩 공부할 거 아니에요. 맨 처음 회사 왔을 때 어떤 이 팀의 전체 아키텍처나 전체 팀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텐데 그 공부할 때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원어원 가서 내가 공부한 건 이거야. 근데 우리 팀에 너 이게 지금 맞니? 라고 물어보고 여기서 너가 하는 일은 어느 부분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던 게 맞는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일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아주 간단하게 해도.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컨택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그 문서화를 잘 해놓으면,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은, 누구한테 컨택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고요. 이 기간이 한두 달이 굉장히 소중한 게, 요렇게 한번 쭉 하면은, 실제 매니저 같은 그런 레벨에서 보는 식으로 그 전체 팀의 구조나 전체 팀의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팀에서 오래 있어도 자기 것만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자기 근처에 있는 만지는 거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네. 예. 근데 요 전체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아키텍처를 뭐 디테일까지는 모르더라도 전체를 알 수 있고 어느 부분이 스타팅 포인트인지 예를 들어 소스 코드는 어디인지 리파스토리 어디인지 서비스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 링크 같은 거를 좀 물어봐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 가지 사이드 이펙트로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해. 보통 자기 일을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그리면 정말 온보딩 할 때 너무 좋고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하고 있으면 얘 온지 꽤 됐는데 왜 이걸 지금도 물어보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시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시면서 팀을 갈 때, 새로운 팀을 갈 때, 새로운 회사 갈 때,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전체 그림을 매번 갈 때마다 다 그림을 그려요. 예. 요새는 엑스칼리드로라고 그 툴을 이용해서 제가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툴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림 쭉 그려놓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자기 이야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려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뭐, 내가 일을 하는데 너랑 뭐, 원원원을 뭐, 너가 바쁘니까, 보통 시니어 엔지니어 중에서 바쁘니까, 어,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같이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30분 정도 시간 내주면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 2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뭐 주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신입사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랑 같이 뭐 너가 바쁘면 스킵해도 돼. 근데 이제 하지만 시간 되면은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아니면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내가 고민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은 그런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맞아. 뭐 착한 것 같아. 뭐 원어원 하자 그러면은 웬만하면 리젝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리, 잘 안 해요. 리젝 잘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커피 마시면서 뭐 정치 얘기하고 뭐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원 하면은 얘네들이 일 얘기를 하더라고. 일 얘기를 예,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거를 물어보고 또 답을 해줘 또 신기하게. 예, 예. 그 사람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해도 내가 지금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거 뭐,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기에 처음 봤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가 한번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 둘 코멘트라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저기 뭐 비교하자 그러면은 엊그제 입사한 신입사원이 상무님한테 원어원 하면서 우리 과제 얘기 좀 합시다. 그거잖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타임 시간, 커미트먼트. 예, 네. 타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보통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빠요. 그리고 자기 임팩트 내나 바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2주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시간을 준다면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준다거나 아니면 뭐 보바티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 해주면은 사람들이 또 어, 받으면은 또 나중에 또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프트 카드 이런 거 뭐 100불, 200불 하는 게 아니라 뭐 50불, 30불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 고마워하거든요.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다 주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해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소프트 스킬이죠. 그래서 만들어 가면은 보통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자기가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보딩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얘기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네, 임팩트하고 원어원이네요. 네, 임팩트를 잘 내기 위해서 원어원을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오늘 진짜 좋은 하이라이트 같아요. 네. 그리고 매니저의 롤이 다른 게 이제 조직 문화가 크게 차이 나는 거. 어, 적응을 빠르게 적응하려면은, 빠른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역량이 필요했다고 때. 근데, 그러면 이제, 빠른 적응이 필요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까요? 이 바뀌는 새로운 기술이 바뀌어. 아니면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AI 같은 것도 이제 막 뜨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죽어라 공부해야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제가 지금 전체 19년을 뭐 엔지니어를 살았고 뭐 그전에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합치면 꽤 오래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했는데 결국엔 공부 같아요. 예. 정답은 결국엔 공부 같고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회사에서 그냥 일만 그냥 뭐 주어진 일만 하면은 그 빠르게 뭔가 바뀌는 거에 적응하기 솔직히 못 어려워. 따라가요. 못 예, 따라. 예. 인생.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혼자 공부하면은 공부하다 말아요. 아, 예.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뭔가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누군가 좋은 책이 있다 그래요. 책을 샀어요. 듣고 사서 언제 오나 하면서 막 계속 보다가 결국 집에 막 이러다가 집에 실제 오면은 앞면 보고 뒷면 보고 뭐 개요 조금 보고 이제 실제로 보지 않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혼자 하면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스터디로 만들어서 하는 걸 적극 공부.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하면은, 어떤 스터디로 만들어서 하면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터디 스케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든 하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혼자 하면은 오늘 내가 열심히 하겠어. 그래서 한 20페이지 봤어. 근데 내일은 내가 좀 힘들었어. 오늘 너무 회사를 바빴어.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편한 쪽으로 더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면은 시간 지나면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스터디 그룹으로 하면은, 어, 이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이 돼요. 왜냐면은 한 번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 같이 스터디를 하면은, 그 사람들 친해지거든. 친해지고 서로 이제 뭐 레퍼럴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서로 뭔가 이제 인간관계로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 혼자 공부하다가 어딘가에 가서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때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애매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터디를 하면 한 네다섯 명이라도 모이면은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섯 명이 다 못 들더라도 서로 퍼즐 맞추기처럼 막 맞춰가요. 이거 어때? 그래서 뭐 맞춰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뭐 100%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맞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힘든 그 장벽을 넘어가거든요. 그 어려웠던 몰라서 힘들었던 그 장벽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그룹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주대엽이었습니다. 다음 실리콘밸리 개발자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님, 오늘 시간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실리콘밸리 K그룹인가 그 스터디 그룹 운영하시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 엔지니어도 저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또 어떻게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친구들이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K그룹이라는 이제 베이 지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큰 커뮤니티에서, 이 중에, 소그룹 중에 하나인데, 스터디 클럽 플러스 플러스라는 소그룹인데, 저희가 디스코드에서 온라인으로만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많고요. 지금 현재 1,8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한국에서도 절반 정도가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뭐 캐나다나 뭐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스터디의 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스터디를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한 스터디를 저희가 모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1,800명 안에서는 모집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스터디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특히 어린 사람들한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스터디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미국 시간대 스터디들.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국의 주말에 오전 시간대가 미국에는 오후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시간이 겹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11시, 12시, 토요일 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미국 사람들과 스터디를 할 수 있고, 그럼 빅테크 다니는 사람들도 저희랑 스터디 같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스터디 하는 경우도 있고. 구글, 우버, 뭐 페이스북 예,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스터디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스터디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스터디에 들어오면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만나기 쉽지 않죠. 근데 이 스터디를 같이 함으로써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뭐, 스터디는 다 무료인데, 이거 돈의 가치를 따지기 쉽지 않은, 그리고 다 많은 것들을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있는 한국에 시니어 엔지니어들도 들어와요. 예, 주니어 엔지니어, 시니어는 상관없이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이 스터디 클럽 안에는 뭐 프로덕트 매니저나 UX나 디자이너도 있거든요. 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들도 있거든요. 각각 자기가 맞는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K그룹 스터디 그룹 사이트하고 추가 정보는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예,